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좀 다소 주춤하게 흘러가는 네. 모양새였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또 한 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날아올랐잖아요. 전일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도 기대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우리나라의 그 옵션 만기일이고 또 오늘 밤에 미국의 그 6월 CPI 네. 이런 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 관망 심리로 인해 지수 자체는 좀 주춤한 모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이 코스피 순매수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일부 이제 좀 수급적인 그런 불균형 이런 부분들은 관찰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하반기에 간판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반바지 중심의 이제 순환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네. 이를테면 어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조정 받으니까 시장 또 꺾이는 거야 싶은데 또 바이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어떤 반바지 중에 한두 섹터는 항상 이제 지금 어떤 시세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적 좀 활발한 업종이나 이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시장 자 내가 반도체를 들고 있어서 반도체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반도체 차례가 오는 것이고 네. 이런 이제 활발한 순환매 장이고 어제 업종을 보더라도 조선이나 방산, 게임, 전력, ESS 장중에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K푸드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 연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속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반바지 그렇죠. 네. 안에서도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전략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간밤에 전 세계가 프랑스 파리를 주목을 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지금 한 2주가 남았는데 올림픽 때문이 아니라요.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 모두들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언팩 행사가 한 차례 있었고 이번 7월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 여기서 폴더블 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갤럭시 링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현지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러는데 딜사이트 이태훈 기자 현재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기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의 이태훈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프랑스 파리에 나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자정이 넘었을 거고요. 이제 언팩 행사가 종료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언팩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의 지하에 연결되어 있는 카르젤 디 르브르에서 열렸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본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쯤에 이제 현장에 미리 먼저 도착을 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른 시간에도 글로벌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까지 해서 총 1000여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입구에는 갤럭시 언팩 부재인 이제 갤럭시 AI가 여기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광고판 주변으로 카메라를 들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과 미디어들이 현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단체 참석자들이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하거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부 분위기를 달구고 있었고 본 행사 시작 시간 10분에서 5분 전에 미리 내부에 1000여 명의 인원들이 전부 다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역대 최다 규모의 신제품이 공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고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던 갤럭시 링도 정식 출시 소식을 알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핵심 기능 무엇입니까? 네, 갤럭시 링의 핵심 기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올해 좀 강조하고 있는 갤럭시 헬스케어 부분을 이제 서포트하는 건강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로 네, 예. 갤럭시 링이 이제 삼성전자의 최첨단 센서 기술을 이제 집약한 가장 작은 형태의 폼팩터 제품이다 보니 2.3g에서 3g까지 이제 가장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고 삼성전자에서도 알려주셨고 갤럭시 AI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직접 알려주어서 최적화된 개인 건강 관리
지원하는 제품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의 수면 활동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심박수 알림이라든가 자동 운동 감지 기능까지도 이제 광범위한 형태의 일상생활까지도 건강관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링 이야기 주셨는데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강력하게 좀 탄력적인 매출로 이어질지도 주목도가 높은데 그래도 기자님 메인은 폴더블 폰 아니겠습니까? AI가 탑재가 된 최초의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 1분기에는 우리가 화웨이에 좀 밀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거라고 바라보세요?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하셨던 관중들 반응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환호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소개할 때마다도 환호성이 터져 나올 만큼 이 갤럭시 폴더블 폰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6번째 출시되는 폴더블 폰 제품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고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 듣기도 하여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 그 구글 쪽 관계자분들이 이제 특별 출연, 깜짝 출연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행사 말미에 참여를 해주셨던 리 고스터 구글 플랫폼 디바이스 사업 총괄 부사장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XR 플랫폼까지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확실히 기대감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 말씀 주셨습니다. 사전 구매만 10만 명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전 시리즈가 5 시리즈인데 그 5 시리즈 대비해서 한 매출 30% 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생생하게 현지 상황 말씀 주신 이태훈 기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딜사이트 이태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태훈 기자 만나봤고요. 와,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었잖아요. 사람 되게 많은데요. 부장님 네. 폴더블 폰은 쓰시나요? 저는 아직 바형으로. 아직은 예, 아니다. 예. 사실 의향 있으세요? 예, 저희 아이들은 좀 플립을 쓰기는 하는데 오. 저는 아직 좀 아재라서 그런가요? 아직은 좀 바형 일반 폰에 좀 익숙하기는 해요. 네. 일반 폰. 사실 이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커져가고 있는 방증으로 봤을 때 이제 30대인 제 친구들도 네. 폴더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이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언팩 이 삼성전자로 주목도를 높여볼게요. 이번 언팩 행사 계기로 그러니까 폴더블 출시 계기로 다시 한번 주가 탄력적인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 뭐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저는 행사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요. 일단 주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갤럭시 언팩 2024가 이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좀 주가를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의 어떤 훈풍이 전개되는지를 한번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문조사에서 그 갤럭시 시리즈의 그 구매 선호도를 보면은 거의 사실 절반 정도가 폴더블 폰이에요. 예. 저 역시도 사실 폴더블이나 플립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이쪽에 좀 익숙해서 이제 아직은 바형의 일반 갤럭시 시리즈를 뭐 쓰고 있습니다만 이 폴더블이 이제 좀 AI 쪽의 어떤 그런 환경을 구현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예. 저는 뭐 이제 폴더블 쪽에 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도 뭐 많이 나오고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것은 폰이죠. 이것이 이제 폰이고 폴더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이 구매 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폴더블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팩 24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디바이스 시리즈를 지금 일괄로 출시한 거잖아요. 네. 기존의 갤럭시 S24는 AI 기능이 탑재된 첫 번째 스마트폰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새로운 뭐 갤럭시 25 시리즈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폴더블 폰
그리고 갤럭시 링, 그리고 갤럭시 워치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이 지금 다 이제 AI가 탑재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는 AI가 탑재됐다. 결국엔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파리올림픽 에디션으로 해서 17,000명의 선수단에게 이걸 이제 지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 AI 디바이스 쪽에 시장을 선도한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기존에 우리 시장의 반도체 논리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 중심의 HBM3, HBM3 자고 일어나면 HBM3,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못 갔던 이유도 HBM3 너 왜 안 돼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됐죠? 9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죠. HBM3 전혀 보탬이 없이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야금야금 삼성전자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하게 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기업이 누구죠? 애플이잖아요. 최근에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도 결국에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어떤 치열한 외나무다리에서 혈투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진화하고 혁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편의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거기서 진일보한 어떤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 그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나서 온디바이스 AI에서 각축전을 벌인다. 그럼 IT 업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파이가 더 커지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빈도가 예전보다 좀 적어졌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얘기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하지만 그 한켠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 트렌드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 들어서 우리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를 보게 되면 확실히 그쪽으로 지금 시세가 전개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필두에 있는 것이고 이런 쪽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야 이제 이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어떤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로봇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테슬라가 추구하는 어떤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온 디바이스 AI에 다 이제 기능이 탑재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는다면 최근에 예를 들면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이나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거시 쪽이 요즘에 왜 꿈틀대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길고 긴 이야기 주셨는데 네. 온디바이스 AI는 주목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 주고 계시고요. 그럼 삼성전자만 국한해서 봤을 때 굉장히 궁금한 건 네. 구만전자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HBM에 대한 그 훈풍은 아직 반영이 안 네, 됐단 네. 말이죠. HBM까지 나온다면 진짜 9만 원, 10만 원 가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여러분들께 이해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온디바이스 AI는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가기 위한 충분 조건. 예. 그리고 HBM3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를 가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갤럭시 언팩 2024를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9만 원을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9만 전자에 대한 상징성. 왜 우리가 9만 전자를 오매불만 기다리냐면 삼성전자가 9만 원대를 보여줬던 적이 언제냐면요. 2021년 1월 이때였죠. 이때 삼성전자가 장중에 무려 9% 급등하는 기염을 토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9만 전자라는 어떤 신기원을 개척을 했는데 자,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주가는 그 밑에서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제 9만 전자를 목전해주고 좀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차트상에는 96,800원이라는 최고가가 찍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의미 있는 거래가 된 이제 그 어떤 매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상 저는 이제 9만 원이 사실상의 고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매물대 차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어떤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돌파할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갤럭시 언팩 2024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 온디바이스 AI는 이 9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전입미답의 영역엔 우리가 뭐 10만 원 뭐 이런 데를 이제 보려면 이거 갖고는 좀 모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HBM3 좀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 이제 파운드리 쪽. 이런 쪽이 이제 10만 전자를 이제 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의 분위기라면 삼성전자는 뭐 9만 원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는 뭐 옵션 만기일이나 미국의 CPI 이런 부분에 대한 관망세 때문에 예. 좀 주춤했지만 다시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오늘 뭐 도달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요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원체 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를 밀어줄 만한 이슈들이 또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게임주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이 이제 시프트업 코스피 상장 디데이잖아요. 네. 원체 기대감이 많았었고 이제 게임주
봐야 된다. 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게 해주셨는데요. 시프트업 오늘 어떤 흐름 전개될까요?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잖아요. 좀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고평가 논란. 고평가 논란이 아니냐.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시프트업의 어떤 기록적인 영업 이익률이나 어떤 이익의 질을 봤을 때는 또 그 정도 평가를 또 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호학제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의무 보유 뭐 확약 비율이 뭐 이전에 좀 대여급보다 좀 낮다라는 그런 평가들 때문에 이제 오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데 근데 시프트업이 지금 이제 그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 시장에 좀 풀어줄 수 있는 힌트를 줄 거예요. 첫 번째, 최근에 좀 공모주가 재미가 없었잖아요. 예. 좀 안 흘러갔어요. 예, 오히려 좀 공모 그 당일에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마감을 뭐 따상 하더라고요. 구경한 지는 오래됐고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341대 1로 상당히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청약 증거금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외에 최대 규모 18조 원 정도가 이제 몰려들었고요. 뭐 공모가 기준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그 3조 5천억, 그러니까 공모가 6만 원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아침에 거래되기 전에 게임주 4위에 랭크될 거예요. 그런데 뭐 PR 40배 고평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이 그 시프트업이 오늘 이제 이 시장에 어떤 힌트를 주냐면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다음 공모주 쪽에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얼어붙었던 공모주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됐었던 이제 게임주가 이제 재평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숙제를 오늘 시프트업이 이제 안고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요. 자, 제가 시프트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시프트업이 이 장이 열려서 이제 거래가 되면 그걸 들어가시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참전해라는 그렇죠. 아니고.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시프트업은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열릴 거예요. 변동성 엄청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트레이딩 스킬이 뭐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면 시프트업을 접근하시는 건 극구 말리는 건데 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재평가 이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결국엔 이 비교군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이제 요런 이제 종목들이 시프트업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꿈틀댈 수 있다라는 거.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차트인데요. 자, 게임주의 시가총액 순으로 좀 이제 세 개를 겹쳐봤는데 1등이 크래프톤이에요. 뭐 크래프톤은 뭐 게임주 뭐 저평가 뭐 소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정도 되기 때문에 논외로 칠게요. 하지만 넷마블은 시총 이제 4조 9천억 그리고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4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프트업이 3조 5천억으로 상장을 하는데 오늘 이제 시가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떠서 결정이 된다고 네. 하면은 뭐 단숨에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NC소프트는 밀릴 수도 예, 있겠어요. NC소프트는 뭐 제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넷마블까지도 오늘 넘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프트업의 시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넷마블이나 NC소프트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시프트업이 저러면 얘들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심리. 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보세요. 좀 늘려보면 넷마블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바닥에서 지금 의미 있는 어떤 추세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프트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제시해드릴 수 있는 힌트는 오늘 장 열리면 시프트업을 멱살 잡고 들어가시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NC소프트나 넷마블이 이제 순한 맛에서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프트업을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서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제가 이전에도 게임주 이슈 다뤄드릴 때 선호주로 말씀드렸던 녀석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선순환이 돈다면 전체적으로 게임주의 훈풍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 주도 테마로서의 게임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하루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프트업 오늘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의 그 좀 어느 정도의 풍향을 그러니까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흐름 이어지는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의 맛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서요.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습니다. 전략 세워볼게요.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